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9월 26일 일요일이죠. 미국 시장 마감 상황과 그리고 휴일 동안 나온 주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간 주요 경제 지표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뭐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도 장 초반 거의 뭐 행보권에서 놀다가 보합권 마감을 했고, 강보합권, 나스닥도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후반부에 반등하면서 소폭 약세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구글이나 테슬라하고 페이스북이 좀 오른 상태고, 그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보합권 흐름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10년 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FOMC 회의 이후에 1.453%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자,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금요일 모습은 양호했고, 그 양호한 가운데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FOMC 회의 이후 테이퍼링을 연내 실시하고 내년 중반 부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면서 3월달 1.746%에 비하면 아직 현저하게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하는 부분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는 흐름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27일 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하원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되느냐 하는 여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요. 민주당 내 진보파는 자신들의 핵심 정책, 교육이라든지 보육, 의료가 포함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이 함께 상정되지 않으면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통과될지 아닐지, 뭐 또 그 속에서 이 법안이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혹은 이제 10월 1일 다음 주 이제 금요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상원으로 넘어간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 방안도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나름대로의 부담 요인이다라고 보는데, 이 부담 요인은 우리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죠. 다만 이제 지난주에 계속 우리 시장 연휴 기간 동안에 언급되었던 헝다그룹의 이야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흐름 부분으로 갔는데, 그 부분도 일정 정도 이미 시장에 영향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중국 부분은 참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죠? 공산당이라고 하는 부분. 이미 이제 그 공동부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성장 일변도에서 분배 정책으로 펼쳐지는 가운데에서 중국이 또 기막힌 뉴스를 하나 또 이야기를 했죠. 뭡니까? 인민은행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테더, 이런 가상화폐 부분을 언급하면서 엄격히 금지하겠다라는 내용.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에게는 또 안 좋은 흐름 부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이제 중국이 뭐 올해 5월 달에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모두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급락을 시켰는데, 사실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채굴 금지령을 내린 이후에 한 달 만에 비트코인 채굴 업체 90% 이상이 폐쇄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또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겠다, 그죠? 이런 내용 부분들은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시장에 있어서는 또 이런 관련주들에게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뭐 상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또 의무 보유 해제 부분에 월요일 날 오뚜기라든지 sem코라든지 지노믹트리 이런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그런 종목 부분들에 대한 수급적인 흐름,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간파하셔야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8월 내구재 수주 월요일 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화요일 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바로미터를 일정 정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목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항공, 신주인수권이 상장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광공업 생산이라든지 우리나라 광공업 생산 발표, 그리고 중국의 9월 차이신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10월 1일 금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9월 수출입과 관련된 흐름 부분들이 나타나고, 또 이 미국의 8월 PC 플레이터, 그리고 9월 ISM 제조업 지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자, 뭐 그런데 이제 이전보다는 뭐 특별하게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재료 뉴스라고는 보지는 않는 흐름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국가별 100명당 이 코로나19 백신 보급률, 우리나라 뭐 이 지난주에 3,000명이 넘어섰죠, 일일 확진자 수가.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의 보급률도 9월 21일자 기준이지만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이 백신의 보급률과 또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 나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코스피의 신용잔고가 13.7조 원, 그리고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11조 6천억 원, 그러니까 합쳐서 뭐 25조 3천억 정도 부분, 아직도 이제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신용잔고의 비율이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절대적인 규모 신용잔고가 25조가 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큰 규모의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020년 그 3월달 우리 시장이 3월 19일 날 저점을 찍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총 신용잔고가 6조 내외까지 줄어들었었잖아요. 그죠? 반대매매 막 나가고 하면서, 단순히 그 최저점이었었던 6조를 비교해서 지금 25조니까 4배 이상 신용 이 레버리지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미 이제 코로나 이전에 평균적인 이 거래소와 코스닥 합쳐서의 평균 신용잔고가 한 12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12조 정도 잔고 부분을 비교를 해서 12조 잔고였는데 지금 25조니까 2배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고객 예탁금은 얼마였었느냐? 이제 코로나 이전에 고객 예탁금은 평균 24조, 뭐 20조에서 24조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68조에서 70조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고객 예탁금 전체적으로 2배 반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걸 2배 반 정도 늘어났는데 신용잔고가 2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사실 그 폭만큼 늘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잔고의 절대 규모가 늘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큼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장에 있어서 항상 악재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호재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에 중국 헝다그룹과 관련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안 좋게 작용하고, 그죠? 시장의 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의 테이퍼링 관련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에서 유축되는
그런 흐름들 거기에 또 이제 우리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 요건 완화, 그 회피 자금성 흐름의 매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말에 우려하게 되는데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 놓여져 있더라도 이 기사 내용은 정확하게 합리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게 맞죠, 그죠? 저는 뭐 이런 신용장고가 절대치가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미국과 영국의 항모 세척이 중국을 포위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제 이게 전쟁 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미국과 영국, 호주 이런 3국 안보 협력체인 오코스 회원국 항공모함들이 남중국해로 집결하면서 자칫 돌발적인 군사 충돌이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황구시보가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런 이 대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 이런 4개국 첫 대면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중국 견제에 나설 것임을 이제 재차 강조했었던 지난 24일 부분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일정 정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 이런 부분들이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또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언급을 하냐면 이러한 내용들이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죠? 돌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일정 정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식 시장은 단순히 주식 하나만을 바라볼 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들을 함께 봐야 되는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국채금리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나름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섹터 부분도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을 일부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헝다그룹과 관련된 악재 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 있는 파산 수순으로 가는 과정의 흐름,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 한들 그죠? 그 하락의 범위는 일정 정도 제한적이고 악재의 모든 부분들이 지금 악재도 항상 호재도 마찬가지고 악재도 쓰나미처럼 밀려오죠, 그죠? 그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악재의 끝자락에 오고 있는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오히려 지수가 조금 더 약세를 흐름을 보인다면 매수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환율적인 부분, 우리나라 환율, 원화 환율과 관련된 부분, 지금 1175원 요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170원 이하로 하회하면서 1150원대로 와준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 그죠? 헝다그룹 이 위험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죠? 지금 터진 내용이 아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중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6월부터도 계속해서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가 일정 정도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이 통제 가능한, 공산당이 통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지방정부의 이 헝다그룹의 파산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중국은 일정 정도 질서 있는 파산 부분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외국인들이 이러한 공산당이라고 하는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변수들, 그죠? 가상화폐를 강력 규제하겠다, 불법으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정책 변수잖아요. 이런 이 돌발적인 정책을 펼치는 중국보다 차라리 우리나라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외국인 글로벌 자금이 일정 정도 빠졌을 때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의 비중을 좀 늘리는 정책으로 갈 수도 있는 반대급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면서 참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살아날 그런 흐름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